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이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숙적 포르투갈을 2대1로 누르고 H조 2위로 우루과이를 제치고 올라갔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호주에 이어 독일과 스페인을 연이어 격파한 일본, 그리고 한국 축구팀이 차례로 16강에 안착, 이번 월드컵에는 3개의 아시안 국가가 16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스페인을 2대1로 물리친 일본은 월드컵 역사상 최저의 공 점유율로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 조 1위로 여유 있게 16강에 안착했고, 한국 또한 우루과이가 가나에게 2대0으로 승리했지만 우루과이와 같은 1승 1무 1패를 기록했으나 골 득실에서 앞서며 16강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결승골로 이긴 한국 축구팀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슬라이딩 세러머니를 펼치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골은 손흥민 선수가 포르투갈 수비수의 다리 사이로 절묘하게 황희찬 선수에게 패스해 기적 같은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시카고 시간으로 오는 5일 오후 1시에는 G조 1위 팀과 16강전을 갖게 됩니다. 브라질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으로의 합법 이민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 MPI에 따르면 합법적인 영주권자 자격으로 미국으로 들어와 도착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해외 이민 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전 매년 50만 개 정도씩 발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 회계연도에 약 절반인 24만 1,000개로 줄었고, 다음 해인 2021 회계연도에 28만 5천 개로 조금 회복됐습니다. 최근 MPI가 연방국무부 월별 예비 자료를 취합한 결과 2022 회계연도에는 거의 51만 8천 개가 발급됐고, 이는 전년도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회계연도보다 5만 5천 개나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발급의 경우 연방 이민 서비스국이 관리하는데 이 역시 50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두 경우를 합쳐 2020년 회계연도에 적어도 100만 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부여받았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히고, 지난 20년간 연평균인 110만 명에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비이민 비자 발급도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 8월과 9월 비이민 비자 발급 건수가 2019년 8월과 9월 발급 건수를 넘어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민 비자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있지만 팬데믹 기간 악화된 적체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MPI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서류 작업을 마친 약 38만 5천 명의 이민 비자 신청자들이 영사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이카운티 재무관으로 재선된 한인 2세 할리김의 취임 선서식이 1일 열렸습니다. 레이카운티 이사회실에서 열린 취임 선서식에는 가족과 친지, 친구 그리고 주민들이 참석해 그의 재임을 축하했습니다. 할리김은 재무관으로서 지역 납세자들을 위해 철저한 봉사활동을 펼쳐왔고 카운티 재정 상태를 더욱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가입니다. 카운티 내 새로운 투자 전략을 활용해 투자 수익을 350만 달러에서 약 1,000만 달러 정도로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재산세 고지를 이메일로 정착시켜 우표값 등 기타 비용을 줄였으며 전자체크 송금도 무료로 정착시킨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카운티 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 하루 24시간 언제나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할리김 재무관은 첫 4년간 열심히 뛰었고 향후 4년을 생각해 볼 때 설렌다며 레이카운티 재무관실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에게 질 높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사들인 경우가 2017년부터 계산해 4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인의 한국 주택 거래 건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 주택을 사들인 외국인은 중국인이 13,944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미국인은 2,749건으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국토교통부 자료가 밝혔습니다. 미국인이 선호하는 수도권 지역 중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시가 1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가주택이 밀집한 인천 연수구가 85건, 그리고 강남구 84건, 서초구 7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인이 주택 매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서울 아파트의 경우는 미국인 매입 비중이 높았습니다. 외국인의 매입 및 취득이 늘어나면서 위법 행위도 적발되고 있다고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위법 행위는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탈세 의심, 편법 대출, 명의 신탁 등입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5.4%로 가장 많고 미국인 18.3%, 캐나다 6.2%, 대만 4.2%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567건의 투기 위법 행위가 발각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2016년 이후부터는 중국인의 주택 매입 금액이 미국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로 뒤바뀌었습니다. 한국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2017년 무렵부터 외국인들은 꾸준히 집을 사들이는 추세였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본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한국의 각종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어 이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연수가 계산상으로 13년 남짓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국민의 14%를 넘게 되면 고령사회, 21%가 넘으면 초고령사회입니다. 연방인구센서스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4,9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2%였습니다. 2035년에는 7,800만 명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는 21.4%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9,4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5%로 늘어나며 18세 미만은 7,980만 명으로 19.8%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초고령 사회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노후 대책이 미비하면 시니어들은 은퇴 후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청년층이 줄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부양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일자리 대책도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향후 고령자 상당수가 고학력으로 추정되는 만큼 노동시장 참여자의 여건 변화에 맞춘 새로운 일자리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영리기관 PRB에 따르면 향후 65세 이상 인구 중 학사학위 소지자 비율이 높아지는 동시에 저소득층 비율도 하락함에 따라 기업들은 연장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심사 중인 영국 경쟁시장청 CMA가 대한항공 측 시정 조치안을 받아들일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합병에 대한 최종 승인은 아니지만 주요 당사국인 미국의 판단을 앞두고 대한항공이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측은 대한항공이 시정안을 통해 제시한 조치를 수락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과 영국을 잇는 한국 내 대형 항공사 빅2가 합병해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항공권 가격 인상과 화물 서비스 품질 하락이 우려된다며 합병을 유예하고 대한항공의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영국 항공사가 인천 런던 노선에 신규 취항하면 시장 경쟁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영국 측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정 조치와 함께 시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두 회사의 합병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종 승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요 당사국인 미국 법무부는 아직 추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영국의 결정이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항공사의 기업 결합을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EU, 일본, 중국, 태국, 튀르키예, 베트남, 대만 등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